네, 안녕하십니까.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저희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의 열차의 운전 위치, 열차의 운전 방향 지정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실 도시철도 운전 규칙과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은 다른 자잘한 문제도 있지만 보통 저런 조건 위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철도 운전 규칙만 해도 제가 가르쳐준 조건이 4개가 있었습니다.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은 그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비교해서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열차의 운전 방향 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선, 3. 시험, 양, 입장, 정상, 퇴행 이었습니다. 이게 20조의 두 번째 항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철도 운영자들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 선로로 운전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후속 열차에 대한 운행 통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후속 열차 대신 선행 열차 란 말로 자주 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1조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지 아니하면 정거장 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입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이 편성 번호를 부여받고 영업운전을 나가는데 차량이 열차가 되지 아니한다면 정거장에만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거장 외에 본선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거장 외의 본선이라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차는 이를 차량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해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내란 말로도 자주 쓰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2조 열차는 정거장 외에서는 정차에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열차는 기본적으로 정거장에서만 정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본선에서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예외 조건에서는 정거장 외라고 해도 정차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경사도가 1000분의 30 이상인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기 전의 경우, 정지 신호에 현시가 있는 경우,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철도 사고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철도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정차하여야 하는 경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해를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외우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사도가 1000분의 30 이상인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기 전의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정거장이 있었습니다. 열차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것은 본선입니다. 본선, 즉 정거장 외라고 하더라도 이 경사가 1000분의 30이라면 잠시 정차를 한 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10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30이라고 많이 나오고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3, 10입니다. 1000분의 30 이런 식으로 기억하신다면 30을 까먹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또한 정지 신호가 있다면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번에 철도 사고 등이 있다면 멈추는 게 맞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외우냐면 경, 정, 철이라고 외웁니다. 인천 2호선이나 부산 김해 경전철 같이 경전철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전철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경은 경사도가 1000분의 30 이상을 말하는 거고 정은 정지 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철은 철도 사고 등이 지금 발생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철도 사고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부득이 정차하여야 되는 경우라서 제외하겠습니다. 경전철으로 외우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제23조 철도 운영자들은 정거장에서의 열차의 출발, 통과 및 도착의 시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임시 열차를 편성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임시열차 대신 회송열차라고 많이 나오고 저번 시간에 했던 공사열차, 구원열차, 제설열차, 시험운전열차 이 네 가지도 아닙니다. 임시열차입니다.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되는 게 도시철도 운전규칙 같은 경우는 운전사고, 운전장애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철도 차량 운전규칙 같은 경우는 임시열차를 편성하는 경우라고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사고, 운전장애 조건이 철도 차량 운전규칙이 온다거나 아니면 임시열차 조건이 도시철도 운전규칙이 온다면 틀리게 됩니다. 이거 하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시열차 조건은 철도 차량 운전규칙입니다. 제24조 운전정리, 운전사고 등의 발생 등으로 열차가 지연되어 열차의 운행 일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열차 운행상 혼란이 발생할 때에는 열차의 종류, 등급, 목적지 및 연계 수송 등을 고려하여 운전 정리를 행하고 정상 운전으로 복귀되도록 하여야 한다. 열차가 지연 시에는 열차의 종류, 등급, 목적지, 연계 수송을 고려해서 정상으로 복귀시켜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에서도 24조도 쉽게 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 등, 종, 목으로 외웁니다. 연계 수송, 등급, 열차의 종류, 그리고 목적지입니다. 이 연등 종목입니다. 연, 등, 종, 목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종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종착역도 아닙니다. 반면에 도시철도 운전규칙 같은 경우는 제가 도시철도 운전 강의에서 접, 종, 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과 철도 차량 운전규칙이 겹치는 건 열차의 종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착지, 접속 등이 철도 차량 운전규칙으로 온다거나 등급, 목적지, 연계 수송이 도시철도 운전규칙으로 온다면 틀립니다. 따라서 도착지, 접속 다 오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차 출발 시의 사고 방지, 철도 운영자 등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의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도시 철도 운영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철도 운영자 등이 붙는다는 거 하나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입문에 끼었는지의 여부, 닫힘 상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도 차량 운전규칙의 동력차의 연결 위치는 열선 고장 정보 사기였습니다. 열차의 운전 위치 같은 경우는 전차선 3고장 시차 시험장 무전이었습니다. 열차의 운전 방향 지정 같은 경우는 열선 시험 양입장 정상 퇴행이었습니다. 반면에 도시철도 운전규칙의 열차의 퇴행 운전 같은 경우는 차내 열선 고장 시험 공구였습니다. 철도 차량 운전규칙의 열차의 퇴행 운전은 열차의 퇴행 운전은 전차선 3고장 보철입니다. 우리가 다쳐서 수술을 하거나 이빨을 교정할 때 근육과 잇몸을 보조하기 위해서 끼우는 걸 보철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보철입니다. 전차선 고장 같은 경우는 전차선로, 차량, 선로를 말합니다. 3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공, 구, 제를 말합니다. 보는 보조기관차를 말합니다. 철은 철도사고 등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번은 건너뛰고 2번은 시험운전, 열차 또는 회송열차는 답이 아닙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뒤 대신 앞이라고 잘 나옵니다. 보조기관차를 앞에도 달 수 있습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27조 열차의
재난 방지, 철도 운영자 등은 폭풍 후 폭설, 홍수, 지진, 해일 등으로 열차에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 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재난 위험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여기서는 이 5개가 잘 나옵니다. 얘를 어떻게 외우냐면 설, 홍, 지, 해. 우설, 홍, 지, 해로 외웁니다. 설, 홍, 지, 해 입니다. 얘가 입교 후에 배우실 교재에도 이 순서로 나오고, 그리고 철도 안전법에도 우설, 홍지해가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말로 만들지 말고 순서대로 우설, 홍지해로 외워주시면 수월하실 겁니다. 우설, 홍지해, 태풍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차의 동시 진출입 금지. 2 이상의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거나 정거장으로부터 진출하는 경우로서 열차 상호 간 그 진로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정거장에 진입시키거나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또 하나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도시철도 운전규칙 같은 경우는 예외 조건에 신호 또는 제어 설비란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는 예외 조건이 5개가 나옵니다. 예외 조건에 신호 또는 제어 설비 비가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28조의 예외 조항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워낙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차라리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조건 같은 경우는 단, 서, 안, 탈입니다. 단서는 간단히 단행기관차, 그리고 서행을 말합니다. 안탈은 안전측선, 그리고 탈선 선로전환기 또는 탈선기를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탈선 선로전환기 자체에 탈선기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따로 탈선기를 외우진 않았습니다. 안전측선, 탈선 선로전환기, 탈선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데, 동일 방향에서 진입하는 열차들은 정차 위치에서 100m 이상의 여유 거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열차들은 출발 신호기 또는 정차 위치에서 200m 이상의 여유 거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동차 혹은 전동차의 경우에는 얘와 얘의 중간값인 150m 이상의 여유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우면 그래도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28조 열차의 동시 진출입 금지는 단서 안탈입니다. 단은 단행기관차, 서는 열차를 유도하여 서행으로 진입하는 경우, 안은 안전측선, 탈은 탈선 선로전환기, 탈선기입니다. 그리고 동일 방향은 100m 이상, 다른 방향은 출발 신호기 정차 위치로부터 200m 이상, 근데 동차, 전동차 같은 경우는 150m 이상.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뛰겠습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나오냐면, 열차를 서행으로 진입시키는 경우라고 해서 유도하여를 뺀다거나 아니면 열차를 유도하여 진입시키는 경우라고 해서 서행으로를 뺍니다. 유도하여가 빠지거나 서행으로가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가 빠지면 틀립니다.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출발 신호기를 가지고 문제를 잘 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출발 신호기가 있지만 5번 같은 경우는 출발 신호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조건에 출발 신호기 란 말이 들어간다면 틀리게 됩니다. 출발 신호기는 200m 혹은 전동차 동차일 경우에는 150m에서만 출발 신호기가 나옵니다. 제29조 열차의 긴급 정지 등 철도 사고들이 발생하여 열차를 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지 신호를 표시하는 등 열차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정지 신호가 아니라 서행 신호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차를 정지하고 싶을 때는
정지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가라고 하는 서행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30조 선로의 일시 사용 중지. 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는 작업이나 공사 관계 차량 외에 열차 또는 철도 차량을 진입시켜서는 안 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열차를 운행시켜야 한다. 30조에서는 1번은 너무 당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조항 같은 경우는 지장이 없는지 대신 즉시 란 말이 자주 옵니다. 네, 여기까지 철도 차량 운전규칙 4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리해준 것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